실적이라든지 뭐 공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시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밖의 이슈나 변수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다소 좀 막막하시죠. 전문가의 시각 한번 참고해 보시죠. 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다시 많이 밀립니다. 새로운 뉴스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드러난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큰 오류가 있을 건데, 제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나왔던가, 뭐 좀 전에 멘트 하신 거에 대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직 시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국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강경 발언이 있었고, 중국이 뭐 쓴소리가 나오고 갑자기 러시아 무기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다에 대해 불안할 거예요. 미국 방미를 앞두고 미국 비를 최대한 맞추는 멘트를 할 겁니다. 그거는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막말일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계산한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얻는자 정말 방매가 아주 조건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최근에 제가 방산 이야기는 드렸는데 방산 시세는 뭐 확실한 대안이 자리 잡았고 뭐 실전에서도 큰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방산도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네.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면서 잃는 게 있죠. 러시아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재는 큰 반대급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무기 지원한 대신에 얻는 게 있다. 그건 뭐냐? 앞으로 1,000조 넘게 육박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는 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까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뭔가 꿈틀대고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5월이 찾아오면은 또 지금 중동 모멘텀이 있을 거거든요. 시장은 지금 앞을 보지 지나간 거 안 본다 했죠? 네, 그런 게 있고 방미 기간 전에는 최대한 뷰를 맞추는 게 우리가 지금 가서 받아내야 될 게 많아요. 2차 전지 부분, 반도체 독소 조항 부분,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지금 큰 게임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게임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이번 정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당분간 좀 시끄럽겠죠? 네, 그런 그 관련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빈말이 쉽게 나온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거고 2차 전지주는 제가 뭐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뗄 수밖에 없다 했고 뭐 수익 자산을 좀 챙기고 뭐 지난 주중까지 또는 어제라도 제가 경금화가 맞았고요.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여전히 이번 조정에서 열심히 사보겠다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에코프로의 21선 지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좀 불투명해 보이고 얘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지금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2차 전지에 너무 쏠림 현상으로 가서 네, 지금 과매수 구간이 뱉어내면 쟤들이 다 시가총액 1등, 2등이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도 덤으로 빼는 거고 다른 업종군들은 하락 조정을 좀 더 받는 것 뿐입니다.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는 오늘 좀 먼저 매를 맞고 좀 오늘은 좀 변동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요게 어제까지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전고점 돌파형인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고 있었죠? 위를 열어주는 배팅의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다음 타선을 노리는데 오늘은 주말에는 제가 보기에 오늘 저점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부 정도의 저점을 만나지 않겠느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겠죠? 네, 2차 전지는 지금 이번 코스로 볼 때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지면 반등이 나오죠. 저는 여기가 정확한 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좀 더 조정화 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지금 850 선상까지 다음 주 중에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높습니다. 근데 빠진다고 지금부터 다 같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 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까지 충분히 2박 3일간 또는 길면은 3박 4일 화요일 추스리는 자리까지 빠지게 되면은 다시 반응은 나옵니다. 장세는 단기적으로 제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과 장이 조정장이에요.
조정장에 등락을 주는 조정장이고, 과매수에 지금 일반이 너무 2차전지 열광했고, 온 매체가 뒤늦게 막 2차전지, 2차전지 뜯을 때쯤 되면 그때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2차전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할 때 그때가 가는 자리고, 그죠? 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시장에 충분히 좀 받아내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번 주 난리 났죠? 어쨌든 거기서 멈춰라 했습니다. 4만 회처는 후순위 반영 다 됐다고. 멈춘 사람이 와이즈맨이 된 거죠.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은 그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갑니다. 네, 모티브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는 방산이에요. 방산은 현대 로템이 왜 세게 가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을 못 드린 건 이해해 주시고, 예, 어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구속력이 없는 본계약에서 실행계약으로 가면 이제 구속력 실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 규모가 나오면은 로템이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얘가 두 번째로 클 거고 항공호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 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도 오늘 10만 원 초 정도면은 이격 조정 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 종목이에요. 레드백하고 K9 이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왜 우리가 러시아 관계가 안 좋고 이런 불만만 자꾸 생각하지만 중국 주식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안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우방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장에 지금 포탄도 그렇고 실제 육군 무기가 지금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서방 진영 우방 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대안이 되고 대규모 수출도 있을 거다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대신에 무기 지원한 대신에 대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주도권을 가지는 주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힌트 드릴게요. 아마 관련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오면은 라마단 기간이 끝납니다. 라마단 기간까지는 투자를 못 합니다. 참고로. 네, 어떤 국가들도 투자 이슈 결정이 나지 않는데 아마 라마단 기간 끝나고 나면은 사우디 투자청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 넘어올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은 이런 빅 이슈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미 글로벌이 갑자기 급등한 게 이유가 있고 그 말고도 관련이 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조정장에 결국에는 방산과 재건 이슈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재건 이슈는 나중에 철강까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 있을 뿐이에요. 네, 이거 제가 언급드리고 대신에 엔터주도 오늘 영향은 받았는데 오늘 실은 호텔 신라가 급냉했고 엔터주는 영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는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로 적게 받는 이유는 뭐냐? 중국 아니라도 지금 미국 유럽만 해도 한국 아티스트들이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큰 영향 안 받죠? 대신에 큐브 엔터지에는 중국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급냉할 거예요.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JYP라든지 이런 것들 견주하죠. 견주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 현지 아이돌 그룹화 시키고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중국에 큰 영향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는 견주한데 오늘 중국 소비재는 지금 정세 변화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쏙 이 이야기 듣기에 들어갈 겁니다. 중국과의 대적 관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반기 중국 인프라 구축하고 지금 경기가 하반기는 중국이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미국 경기는 하반기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선택은 일시적으로 멘트는 날리지만은 그거 오래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오늘 주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미 지나면 그러면은 4월 말쯤에 방미 있으니까 5월 달부터는 그럼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종목군들은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보세요? 좀 더 아방함정이 있겠죠. 뉴스 털면 계속 그거 나오고 언론에서 지금 위기 상황을 고조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반응이 좀 느릴 것 같고 대중들의 심리가 중요한 거죠.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미 끝나고 나서는 조용해질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세요. 그 두 가지 업종은 단발이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전체 업종이 지금 또 2차 전지에 대한 무리를 하면은 시장은 그만큼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가격 매력이 또 떨어지고 충분히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응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겠죠. 왜냐 2차 전지만큼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조정은 아니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위축되고 특히 코스피들한테 코스닥에는 지금 신용 잔고들이 너무 지나치게 쌓여 있어요. 신용이 많은데 조금 위기 상황이 도출되면은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 물량들을 탈탈 털어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변동성이 한 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많이 올라갔다 오버슈팅 쪽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것까지 다음 주 초반부에 월요일에서 화요일 구간입니다. 털어내고 나면은 내용 대비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 바이오 시밀라 관련주들 별로 안 빠지죠.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더 빠지고 싶지도 않아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2차 전지에서 뭐 저러고 있으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위축이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현금 관리를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화의 타점을 한번 노려보세요. 네,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시밀라고 어제 제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도. 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근데 지금 다수 종목이 이것저것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빅 모멘텀은 방산과 재건이 될 거다는 거, 조정장에. 요거 제가 함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정세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읽는 것은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얻으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원전 쪽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저희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